2022학년도 들어서 고3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고사가 3월, 4월 두 차례 치러졌죠. 수학 과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문이과 공통 문항들에서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점은 수열, 특히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가 3, 4월 모두 출제되었는데요. 그 유형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유형으로서 정답을 맞추기가 무척 어려웠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4월 모의고사 21번 문제하고 3월 모의고사 13번 문제를 좀 색다른 시각에서 접근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먼저 4월 모의고사 21번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를 풀기 전에 배경 지식을 좀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AN을 우리는 이렇게 다 외우고 있죠. 일반항은 이 n의 함수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변을 살펴보면은 n의 1차 함수죠.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가장 기초적인 함수로서 우리는 내림차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dn 더하기 a1 빼기 d, 즉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의 1차 함수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1차항의 개수가 공차가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공차가 양수면 이거는 그래프적으로 이해하면 증가하는 직선, 기울기가 양수인 증가하는 직선을 그릴 거고요. 공차 d가 음수면 감소하는 직선을 그릴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써보면 모두 2분의 n에 2a 더하기 n 빼기 1의 d로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sn도 n의 함수로 이해해보면 n의 2차 함수로 이해할 수 있죠. 내림차순 정리해보면 2분의 dn 제곱 더하기 2분의 2a 빼기 d의 n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n의 몇 차 함수라고요? 2차 함수라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상수항이 없다는 거. 자, 이런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4월 21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차가 자연수 d이고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d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공차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증가 수열을 말하겠죠. 그래서 일반항은 dn 더하기 p 정도로 써봅시다. 이때 1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증가하는 직선을 그린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가분 조건을 보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일반항 중에 0이 되는 게 없다고 그랬죠. 나번 조건에 aem과 마이너스 am이 같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m에서 em까지 ak의 절대값이 128인 자연수 m이 존재한다. 지금 이거를 해석하기가 좀 힘든데 일반항을 n의 1차 함수로 보고 그래프로 함수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내용을 접근하기가 편해질 거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n축을 하나 그립시다. 이 1차 함수의 직선은 증가하는 직선으로서 이런 식으로 그립시다. 그런데 먼저 aem과 마이너스 am이 같다는 얘기는 지금 두 항의 값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란 얘기고요. 증가하기 때문에 aem 더 오른쪽에 있고요. am은 왼쪽에 있는데 am이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n번째 항의 값이 여기에 대응되는 y값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em항은 여기서 나타나죠.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n축과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리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되는 이 y값을 항의 값으로 이해하면 되죠. 여기는 aem이 되고요. 여기는 am의 값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서 지금 이 합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가번에 0이 되는 항이 없으니까 여기는 자연수에 대응되지 않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 증가시켜서 m 더하기 1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대응되는 y값은 am 더하기 1일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여기 음의 항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칩시다. 그게 몇 번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직선이기 때문에
요거 다음의 항이 여기서 나타날 겁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결국은 지금 영의 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양의 항이 몇 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음의 항이 몇 개 나타나는지가 지금 관심의 초점일 겁니다. 그러면 전체 항의 개수는 EM에서 M을 뺀 다음에 1을 더한 거니까 항수를 먼저 생각해 보면 항수는 M 더하기 1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M 더하기 1은 짝수개죠. 왜냐하면 영의 항이 없으니까요. 이 M 더하기 1개의 항을 2로 나눈 게 양의 항, 이걸 2로 나눈 게 음의 항으로서 분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합의 절대값과 이 합의 절대값은 역시 같겠죠. 절대값으로 더했다는 얘기는 이 직선을 이렇게 꺾어 올려서 더했다고 봐도 되니까요. 그렇다면 여기 오른쪽에 2분의 M 더하기 1개의 항의 합은 128의 반이 되겠네요. 자, 문제는 이 항의 값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지금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한 칸씩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그 항의 값은 D씩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이 값도 D의 값을 갖겠죠. 그렇다면 지금 그 D를 반으로 나눈 이 값이 2분의 D고 그 2분의 D가 양의 항의 첫 번째 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항수는 2분의 M 더하기 1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2분의 M 더하기 1개의 등차 수열의 합을 64로 써보면 식이 완성될 수 있어요. 자, 확인해 봅시다. 등차 수열의 합에 의하면 2분의 항수가 2분의 M 더하기 1, 그 다음에 2배의 첫 항인데 첫 항이 2분의 D니까 2 곱하기 2분의 D로 씁시다. 그리고 2분의 M 더하기 1 빼기 1에 공차 D를 곱해서 64로 둬야 되겠죠? 양변에 4를 곱해서 식을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M 더하기 1에 중괄호 안은 D 더하기 다시 이 소괄호 안은 2분의 M 빼기 1에 D로 정리되겠네요. 2의 제곱을 곱해서 여기 2의 6승이니까 2의 8승으로 변하죠. 다시 이 중괄호 안은 통분해서 정리하면 2분의 M 더하기 1의 D가 돼서요. 전체를 정리한 건 2분의 M 더하기 1의 제곱 D 2의 8승이고요. 2를 다시 곱하면 여기 우변의 지수를 9승으로 바꿀 수 있죠. M 더하기 1은 분명히 짝수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의 배수로 대응시키고 여기는 2의 거듭제곱만 나타나니까 지금 이 순서쌍을 M 더하기 1, D로 적용을 해서 찾아봅시다. M 더하기 1에 일단 2부터 대응을 시켜야 될 거예요. 짝수니까. 그러면 2의 제곱으로 들어갔으니까 2의 제곱을 나누면 D는 2의 7승에 대응되고요. 그 다음 M 더하기 1에 2의 제곱으로 대응시킬 수 있죠. 그러면 2의 4승으로 적용이 되니까 D는 2의 5승으로, 그 다음 M 더하기 1에 2의 3승을 하면 여기는 6승이 돼서 6승을 나눠준 게 2의 3승, 마지막 하나 2의 4승을 대응시키면 2의 8승으로 나눠서 D는 2의 대응 되겠죠. 이 네 가지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A1의 합은 이 오른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네 개의 합으로서 그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죠. 동비사인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4 빼기 1분의 첫 항 2로 묶고 4의 항수승 4개 있죠. 이렇게 계산하면 3분의 2 곱하기 2의 8승 256에서 1 뺀 255 3하고 약분하면 85가 되겠네요. 결과가 170으로 결정됩니다. 이번에는 지난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13번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첫 장이 양수인 등차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3의 절대값과 S3의 절대값과 S6의 절대값이 같고요. S11의 절대값 빼기 3과도 같대요. 이 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수열 AN의 첫째 항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아까 문제를 풀면서 등차 수열의 합을 N의 함수로 이해할 때 어떻게 썼냐면요. SN은 N의 2차 함수로 나타난다고 그랬고요. 2차항의 개수는 2분의 dn 제곱 더하기 1차항이 있죠. 그냥 그건 복잡하니까 pn 정도로 씁시다. 제일 중요한 건 상수항이 0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등식에서 S3의 절대값과 S6의 절대값이 같다고 그랬거든요. 첫 항도 양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차가 양수일 때는 SN도 증가함수로서 2차 함수 중에서 1이 이쯤에 있겠죠. 이게 양수일 거고요. 세 번째
한 가지 합도 양수고요. 여섯 번째 항의 값도 양수가 될 테니까 S3의 절대값과 S6의 절대값이 같다는 현상이 빚어지지 않겠네요. D가 양수일 때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없겠죠. 그래서 D가 음수로서 지금 이 이차함수의 2차의 계수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 이차함수는 현재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요. 절대값으로 비교하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부분을 꺾어 올려줄게요. A1은 여기쯤 있을 거예요. 1이 여기쯤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S3의 절대값과 S6의 절대값과 S11의 절대값 빼기 3이 같다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몇 가지 상황을 유추해 내야 될 텐데 얘가 N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절대값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이 있어서 이게 SN의 그래프죠. S11은 이쯤에 있다면 여기는 서로 절대값이 같고 S11은 밑에서 꺾어 올려진 부분으로서 음의 합을 갖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양의 합으로 바뀌었고 그거보다 3이 적은 게 아까 얘기한 S3과 S6의 절대값과 같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상황은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두 번째 상황은 N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3을 여기다 설정할 수 있죠. 그럼 6이 여기 있고요. 11은 이쯤에 있어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다른 상황은 없을까요? 3이 꺾어 올려진 부분에 여기로 갔다면 그거는 S3의 절대값과 S6의 절대값이 절대 같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황은 이렇게 두 가지로만 정리가 될 겁니다. 이 SN의 식에서 S3, S6, S11의 값들을 미리 계산을 해 놓읍시다. S3은요 2분의 9D 더하기 3P가 되죠. S6은요 2분의 36D 더하기 6P가 될 거고요. S11은 2분의 11의 제곱 121D 더하기 11P도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으로 넘어갈게요. 그래프에서 이 상황입니다. S3과 S6은 그 자체로서 양수란 뜻이죠. 그게 서로 같으니까 일단 같다고 써서 동량 처리를 하면 2분의 9D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2분의 27D 더하기 P항은 3P로 남겠네요. 한 변은 다 이동돼서 0이 되겠죠? 3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2분의 9D 더하기 P가 0 이렇게 방정식 하나 만든 겁니다. 다음 S11의 절대값 빼기 3과 비교해 줘야 되는데 얘하고 이렇게 비교해도 되겠죠? S3 2분의 9D 더하기 3P는 그대로 쓰고요. 우변에 S11의 절대값을 풀어낼 때 꺾어 올려진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부호를 바꿔서 써야 될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21P 빼기 121D 빼기 11P 빼기 3으로요. 요 두 개 항을 좌변으로 넘겨서 동량 정리를 하겠습니다. 2분의 130D 더하기 14P가 되겠네요. 그것은 마이너스 3이 나눴어요. 얘가 두 번째 방정식으로서 1, 2번을 연립하는 겁니다. 일단 P항을 없애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1번에다 14배를 해서 이 밑에다 쓰면은 2분의 14 곱하기 9가 9, 4, 36, 9, 1은 9에서 126D가 되겠고요. 14P 우변은 0 변함없고요. 뺄셈 하면 2분의 4D가 남아서 2D로 정리가 되고요. 14P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3 여기서 D가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P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27이 되고요. 그게 플러스로 넘어가서 플러스 4분의 27 이때 A1은 S1하고 같죠.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은 2분의 D 즉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고요. 더하기 1P 4분의 27 4분의 24가 돼서 6으로 결정되네요. 두 번째 상황은 이 그래프를 말하죠. S3과 S6의 절대값이 같은데 S6이 꺾어 올려진 부분이니까 부호를 바꿔서 비교를 해줘야 될 겁니다. S3은 여기 그대로 쓰고요. 2분의 9D 더하기 3P 우변의 S6의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 2분의 36D 빼기 6P로 풀어야 되겠죠. 우변 모두 좌변으로 넘기면 2분의 45D 더하기 9P가 되고요. 우변은 0이 돼서 9로 나눕시다. 2분의 5D 더하기 P가 0이라는 뜻이 됐어요. 1번이라고 하고요. 다시
S3과 S11의 절대값의 비교는 아까 상황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아까의 2번 방정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써도 상관없겠네요. 그러면 2분의 130D 더하기 14P가 마이너스 3이다. 이게 두 번째고요. 1번, 2번 연립할 때 역시 1번을 14배를 할게요. 그러면 2분의 70D 더하기 14P는 0이 되죠. 역시 뺄셈 하면 2분의 60D 무변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긴 약분해서 30이니까 30으로 나눠서 D를 결정하면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겠고요. 그때 P를 결정을 해줘야 될 텐데 P는 1번에다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0분의 1을 집어넣으면 약분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나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넘어가서 P는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A1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건 역시 S1에 의하면 2분의 D 더하기 P죠. 2분의 D가 마이너스 20분의 1이고요. P는 그대로 20으로 통분했더니 마이너스 1 더하기 5 돼서 분자가 4니까 약분하면 5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A1의 합은 아까 구한 6과 5분의 1의 합 5분의 31이 되겠죠. 정답은 1번에 있습니다.